어, 매일경제신문 2026년도 2월 16일자 기사예요.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전문가 90%가 집값 상승 주춤, 1주택자 보유세 강화 여부 촉각.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정치가 문재인 정부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다주택자의 그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많이 물리고 보유세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갖다 언급하자 막 다주택자들이 살 빼기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성공했죠. 그런데 무주택자들이 이 쏟아내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가질 수 있도록 손발을 다 묶어버렸어요. 대출 묶었지요. 갭 투자를 묶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모아서 살려고 하는데 약간은 돈이 부족하면 또 올해 못 사고 내년에 살려고 돈을 또 모으죠. 그리고 또 그 돈 모아놓으면 집값이 튀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출이고 하나는 전세를 안고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것을 다 스톱시키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부지런히 모아서 세입자를 내놓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것은 100점으로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무주택자가 이 다주택자에 내놓은 집을 흡수하기에는 100% 실패했다. 나는 이게 F학점 줘요, 이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그 A 플러스를 줘. 성공했다. 그런데 무주택자가 이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살 수 있는 찬스를 전부 다 묶었어요. 갭 투자를 막아서 10억짜리가 남았는데 6억을 전세 안고 나머지 대출 안고 살 수 있는 그 집을 전부 갭 투자를 막아버리니까 현금 10억 가져야 10억을 살 수 있고, 뭐 대출은 뭐 몇 억에서 안까. 이건 무주택자가 이 내놓는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손발을 묶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F학점이에요. 이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긴급 설문. 대출 규제에 당분간 거리 비추. 대출 규제도 있고 갭 투자를 막은 것이 치명적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는 지속. 하반기에 상승 전환 가능성 커. 고가 1주택 보유세 최대 변수. 고가 1주택 보유세 최대 변수라는데, 그 고가 주택이란 게 평수가 무슨 뭐 200평, 300평 된 그런 고가 주택을 하면 좋은데, 조그만한 뭐 강남에 있다고 조그만 평수 무슨 단독 낡아 빠진 고가 주택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장특공제도 손질 때 매물 증가. 6월 지방선거 후 유곽이 나올 듯. 그러니까 중산층을 다 죽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강남 죽이게 해갖고 중산층 노인들까지, 수입이 없는 노인들까지 갖다 세금을 물려가지고 중산층을 다 거지 만들어 놨잖아요. 무주택자 실거주 요건 하나.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풀려. 현금 실탄 두둑하다면 기회. 그러니까 현금 가진 사람이 무주택자로 있을 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가 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손발 다 묶어놨다는 거, 이것은 실패봤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더 어려워지고, 다주택자들은 다 집을 내놓고 있다. 이 손발이 안 막는 거죠. 설 연후 한 해 부동산 시장 흐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갭 투자를 방해침으로써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집을 살 때 무조건 실수요자만 살아. 그러니까 자기는 지방에 직장 때문에 지방에 세를 살고 있는데 필요한데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금 이제 이름 빼서. 그러면 정부에서는 네 지방에 네 직장이 있지만 이 집은 너가 살아야 된다.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집을 사가지고 자기가 뭐
사는 2년 살아야 되니까 2년을 그 집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 집에 살던 세입자는 어디로 갈 거예요? 전세 매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지방에 직장 때문에 그 세를 주고 그 있어야 되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갭 투자를 막은 것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재명이 정부가 뭐라 하냐면은 2년까지 봐준다 하는데, 2년 봐준다 해서 전세를 안고 있던 10억에 6억짜리 전세를 안고 있었던 세입자 돈을 갭 투자를 해서 집값이 올라간 걸 막아놓고 부지런히 모아서 그놈을 빼서 들어가야 되는데, 2년 후에 갑작스게 6억을 해서 좀 빼주고 이제 임대 놓지 마라, 네가 들어와서 살아라, 이런 그 자체도 자유 경제 체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이 2년 안에 6억을 벌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봉급받아서 집을 살라고 두면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러니까 전세 안고 사놓고 자기 모아서 이놈 뺏어 가는데 2년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도 막고, 대출 막아버렸지, 갭 투자 막았지, 집 사는 것이 이재명 정부 때가 제일 어려워졌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다른 정부 때는 갭 투자나 대출 안 막았기 때문에 그냥 맘만 먹으면 돈만 좀 있으면 사서 뒀다가 전세 빼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주택자한테는 가장 힘들 거다. 범이사철을 앞두고 가족 간의 논의를 통해 부동산 전략 방향이 결정되고 연휴 이후에는 본격적인 매수 투자 활동이 시작된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명절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값이 올라간 이유가, 이제 그 새로 사는 집은 무조건 주인이 살아라 하니까 자기는 지방에 살림을 내버려두고 이 집에 살아 2년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게 맡기게 되죠. 돈이 있는 사람이 샀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세입자는 전세 매물이 부족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매매할 집은 많아졌는데 전세 세입자들은 이 주인이 살든 안 살든 무조건 2년 거주하라니까 세입자를 빼나가고 2년 후에도 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2년 후에도 전세 매물은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올해 시장을 흔들 핵심 변수로서 보유세와 6월 지방선거를 꼽았다. 투자 전략으로 철저한 옥석 가리기와 실행력을 주문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를 쳐가지고 다 이게 지지세를 얻었는데, 무주택자의 대출과 갭 투자를 막음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집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접근을 금지해버렸다고 봐요. 일시적인 하락을 점치는 전망도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설 연휴 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죠. 다 내놨는데. 1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여부라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박원과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로 당분간 거리가 위축되며 지루한 행보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들어서는 상급지,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동산의 정책에 관여하면은 전부 다 안 좋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고. 근데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와서 풀어놔버리니까 부동산이 정상이 돼버리잖아요. 올가 맬 때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부동산 정책에서 올가 매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줘 버리니까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면 정상이 됐잖아요.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휴 이후 급매물이 나오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주택을 147채 가진 사람이 고가주택 하나 가지면 그것은 국가의 유익이죠. 그 사람한테 또 세금을 엄청나게 물린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27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장동혁이
장동혁이 이 집이 6채란 말이에요. 시골 농가 저기 장모하고 자기 친어머니가 갖고 있는 집이 농가주택이 2채가 있고, 그래서 6채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27억하고 장동혁이가 6채 합쳐봤자 8억 5천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여의도에 무슨 오피스텔까지 합쳐서, 물론 여의도 오피스텔까지 합쳐서 8억 5천 된다는 건 난 믿지 않아요. 여의도에 땅값이 있는데 6채가 전부 합쳐서 뭐 영등포구에 뭐 빌라인지 뭐디까지 전부 합쳤다 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고, 8억 5천이라 할지라도 27억짜리 재건축 분당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낫다. 이거 정상이다.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 27억 저 재건축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낡은 아파트를 호화주택이라고 해서 이거 세금을 한 채 가진 사람 세금 물리면 안 된다. 장동혁의 6채를 두 노인에 갖고 있는 건 농가주택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 4채를 줄여서 한 채로 좁혀라. 이게 낫다는 거죠. 8억 5천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27억을 호화주택이라고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리는 것보다는 장동혁이 8억 5천짜리 6채가 더 나쁘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찬스를 다 막아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호화주택에 대해서 뭐 분당에 27억짜리 뭐 재건축 아파트는 호화주택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강남에 있는 주택을 전부 호화주택이라 해가지고 낡아 빠진 놈은 그 평수 뭐 한 50억 남짓이 넘어가는 것도 전부 갖다 국세청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걸 호화주택으로 해놨더라. 50년 된 낡은 주택을 조그만 평수를 호화주택이라고 단독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얼마나 세금을 때리려고 그러나. 호화주택이라면 되고도 한 300평 정도 되고 뭐 한 몇백억짜리 뭐 요새 뭐 그 새로 지은 아파트도 170억짜리 이런 것들 많잖아요. 147평을 팔아먹고 하나 170억짜리 집을 사면 그 뭐 세금이나 좀 많이 내지, 그것을 뭐 뭔세 또 호화주택세 이렇게 세금을 하도 많아가지고 저기 토지세하고 건물세만 내던 것이 문재인 정부 때 뭐 안 내던 무슨 건강보험료까지 다 자식이 내돈 중까지 막 나오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깎아줌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70대 노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리고 안정되니까 뭐 강압적으로 뭐 부동산을 갖다 규제를 안 하고 풀어주니까 자유경제 체제에서 그냥 이런 것들이 뭐 갭투자를 하든 뭐 하든 갭투자에서 돈 모으면 돈 벌고.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의 보유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물린 건 참 잘했다. 그건 잘했는데 이제 이 집 없는 사람이 한데 왜 이런 규제가 많이 들어가냐. 저들이 집 없는 사람이 일단 잡아놓고 좀 있다가 그럼 팔아서 작은 사이즈로 가는 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 젊은 사람도 일단 잡아서 거기서 잡아놓고 더 이상 뛰는 걸 막았다가 그것이 많이 뛰면은 그럼 팔아서 작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돈을 모아서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고 대출 갚아나가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지 이게 지금. 전문가들은 꼽은 최대의 변수는 세금이었다. 그중에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가 시장 분위기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주택자에 이재명이 27억을 가지고 막 세금을 갖다 쳐 올리는 것보다는 저기 장동혁이 6채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27억이라고 한 1주택 가진 사람 갖다가 세금 물리지 마라. 이재명이하고 장동혁을 갖다가 분리하면은 뭐 호화주택, 먼주택, 뭐 보유세, 뭐 1주택자 보유세 이건 너무 무리다. 다 반발할 거 아니냐. 우리는 한 채를 가지고 46년을 갖고서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중에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가 시장 분위기를 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주택자에 세금 가려면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 짱난다. 나는 그렇게 봐요. 보유세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1주택자한테 보유세를 강화하고 뭐 1주택자에도 잠김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분당에 27억짜리도 그게 해당되냐.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견임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의 영향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만 1주택자까지 한다면 그것은 다 등 돌린다. 나부터 등 돌린다. 1주택에 대한 증세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장특공 혜택을 차등하거나 고가주택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조세장이 극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도 그거 지금 극심해요. 그거 지금 46년째 갖고 있는 50년 전에 지은 집을 가지고 그걸 한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무슨 딱 이게 구세청이 나오고 보니까 고가주택이라 해놨더라. 6월 지방선거 역시 중요한 변수다. 정보원 NH투자증권 텍스센터 부동산 수사연구 수석연구원은 정부 태도를 전략성 모호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정수석 연구원은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면서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매물 유도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정책의 유곽이 드러나면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될 것이라 했다. 선거에 영향 줄까 봐서 살짝 그려놨다는 거죠. 투자 유망처와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구체적인 해법이 나왔다. 먼저 설 연휴 이후 마지막 서울 갭 투자 기회를 노려보려는 조언이 나왔다. 이 부동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국민의힘당이 22%에서 38% 올라가고 또 민주당이 44%에서 내려간 이유가 그렇다는 봐요. 정수석 연구원은 뭐 국민의힘당하고 그러니까 중도층이 갖다 국민의힘당에 표를 줘버린 거예요.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민의힘당은 2배였는데 국민당이 38%가 올라가고 민주당이 44% 떨어진 것은 이런 부동산 정책이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것은 다 박수를 쳤는데 이 다주택가 내놓은 집을 이 집 없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손발 묶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한 채 있는 자까지 따져 죽이겠다는데 우린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김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는 관심 지역이 있다면 인근 중개소를 계속 방문하여 논두장을 찍어둬야 한다. 4월 이후에 나오는 급매물은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채호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강남 상구나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양도세 부담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실수요자라면 5월 이전에 약 1억에서 2억 원이라 싸게 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다주택자가 집은 많이 갖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소수에 불과하죠. 다주택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 모든 사람이 60% 이상이 지지하지만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자들의 뭐 보유세니 뭐냐 하면 많은 저항이 있을 거예요. 우선 나부터도 그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한 집에서 46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부터 다 그 집에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키워서 다 50살들이 된 애들인데 그걸 가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을 지나쳐 왔는데 이게 와서는 이렇게 한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값을 때리고 그러면은 정념이 떨어져요. 다 반발하죠. 오늘 매일경제 전문가 90% 집값 상승 주춤 1주택자 보유세 강화 여부에 촉각. 1주택자에다가 보유세를 강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뜯어먹이 1주택자한테 보유세를 강조한다면 1주택도 집 없고 다리 밑에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대마 사람이 뭐 컵라면 갖고 들어왔다 난리 났다고 그러네요. 어디 한번 보죠.
썬가크루스 마지막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